네, 안녕하세요. 박식주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3일 이렇게 됐네요. 올해도 거의 다 잠깐 또 지나가죠. 예. 오늘은 그동안 곰곰이 좀 한 달, 열 동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이 70대 되신 분은 아마 기억이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 까맣게 잊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뭐 젊은이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걸로 좀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해본 우리들은 아주 신뢰감이 있고 디테일합니다. 디테일. 잘 몰라도 디테일이 이제 체험한 걸로 압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돗물이야. 아주 상강의 기적이라고.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서 먹는 물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수돗물이 있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조 때, 2조 말 때 하도 대한민국에 미군이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와서 보니까, 물길러 말이죠. 여자들은 하여튼 10대서부터 물길러, 뭐 물동이 이고 아주 깡통을 들고 20리, 30리 바깥을 나가서 좀 누나들은 나이 좀 먹으신 분들은 물지기를 치고 예, 또 빨래하러 겨울 이맘때면은 이게 뭐 맞다가 말이죠. 작정을 하고 도시락을 가지고 몇십 리 바깥을 갑니다. 한강 쪽으로 많이 갔고요. 장박이라고 지금 평창동, 마포 그또 겨울이 있었어요. 마포로 쭉 지나가면은 겨울에 이제 빨래하러 빨래 빵빵 해가지고 이제 가면 저녁에 옵니다. 네, 이렇게 남자들은 또 나무로 큰 배심리를 아침에 갔다가 나무 좀 지고 와서 붓 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탄이 나왔습니다만은 연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림효과 차원에서 연탄을 대체 연료를 만든 거고 그 전에는 나무를 이렇게 나무 장사가 서울 시내 뭐 아침이면 그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예, 뭐 마포라든가 또 뭡니까 금호동 왕십리 청량리 이렇게 전부 다 나무 시장으로 돼 있어서 나무를 또 사다가 들여놨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뭔 얘기냐면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뭐 한마디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아프리카에 지금 보면 물이 없어서 10대 뭐 7, 8살 먹은 애기들도 물 길러 가잖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데 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물 70% 이상이 물로 돼 있으니까 하루도 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잠깐 더 얘기할게요. 당시에는 말이죠. 겨울에 이 세수물이 없어가지고 그 뭐 집안에 어르신이 세수하고 나면 물도 조금입니다. 세수물이. 그 다음 사람이 또 세수하고 그 다음 사람이 세수하고 그 세수를 토끼 세수를 돌아가면서 한 거죠. 물, 물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죠. 예.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뭐 한 번 입으면 한 달, 두 달을 입는 거죠. 성내복을 입고. 그 이가 더글더글한 거죠, 이가. 예, 이가 많아가지고 이를 잡는 게 저녁이면 이를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이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또 참빗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청초에 있는 거 그걸 빗으면 이가 두두두 떨어져요. 이를 잡고 말이죠. 벼룩도 뭐 동글동글했고요. 그런 유생 속에서 한편없는 유생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미군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뚝섬에다가 정수성을 만들어서 사대문 안에 왕족인데다가 수돗물을 최초로 먹게 됩니다. 아주 신퉁방퉁한 거죠. 우리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수동에 더 넘어쳤기 때문에 성수동에 또 만들어서 그건 막 우리나라 사람이 미군 공병들을 지원을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도물을 정수성을 해가지고 사대문 바깥에도 이제 비로소 이제 수도물을 놓게 됩니다. 그 정수성이 크질 않으니까 뭐 산동에 조금 높은 데는 쪼르륵 2시, 3시, 5시에 쪼르륵 나오고
지레끼리 그거 안 나와요. 좀 높은 데는 또 물길로 댕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야 그냥 이분은 제가 생각하건대 일본이 앞섰잖아요. 일본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생각하셨구나. 뭐 지금 대통령들 보시면요. 아 그림자도 못 밟습니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앞내를 봐가지고 뭐 제가 정치적으로 칭송을 하려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상을 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이 무슨 우리나라 그게 앞을 봐가지고 집안 시세를 이렇게 닦아주고 복지, 행복, 지수 말도 못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얘기냐면 야 이래가지고 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민한 걸 생각했던 거죠. 제가 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사회가 안 되겠다. 왜냐? 아니 어렸을 때부터 물길로 와서 공부하러 다니고 학교도 안 다녔어.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어려운 집안 초등학교 사치내비를 내야 되고 교과서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보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다 못 보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통이 그렇게 내라니 그럼 슬픈 얘기죠. 가든 간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지금 팔당댐에서 그 광주 쪽으로 한 2km 올라가면 저 북한 쪽으로 북쪽으로 바위돌이 쫙 있는 데가 있어요. 바위돌이 있는데 거길 바위를 깎아가지고 일자로 오두막을 하나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위 그 오두막 밑에는 바위돌을 판 지하로 돼 있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생각을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날이면 헬기 타고 비밀리에 헬기 타고 와서 팔당댐 그 이성리에 오셔서 그걸 쳐다보면서 그랬던 거예요. 몇 년을 그랬던 겁니다. 거기 낚시터도 있어요. 그 밑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토요일 날 또 낚시를 하면서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런 조언을 얻어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데다가 수도권에 가까운 데다가 그 팔당댐을 한 거예요. 제가 가서 볼 때도요. 참 이상적입니다. 그 댐이요. 예? 이쪽으로 검단산이 딱 붙어 있죠. 높은 저쪽 동쪽으로 말이죠. 서쪽은 검단산, 동쪽은 애봉산 무슨 산이 있습니다. 애봉산인가 딱 붙어 있어. 그 사이가 좁아요. 고개를 막은 거죠. 그게 안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반으로 밑으로 팔당댐 밑에 보세요. 안반으로 다 됐죠. 팔당댐은 안반으로 밑으로 팠어요. 깨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공정이 한 6년 5년 걸렸습니다. 그걸 깨내려고. 그 기술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자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병대가 했어요. 그걸 공사를요. 뭐 그런 공사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가 많아가지고 또 공사하다 보니까 그 우기 때, 장마 때 또 떠내려가가지고 다시 온 거 제가 다 그럼 논문을 써서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팔당 청정 운동 위원회를 그게 수돗물이 환경에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여러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건데 제가 더 못한 건 이제 제가 사비를 털어서 했기 때문에 뭐 그 이상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제가 잠시 그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로도 못 가고 위생도 안 좋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공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경공업 이게 뭐냐면 경공업이래 봐야 뭐 욕구 짜고 편물하고 또 뭡니까 가발 만들고 또 왕구 조그만 인형 그걸 뭐 총으로 쏜다고 그래요. 그걸 해놓고 한 번 쏘고 버린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수출한 거죠. 그 수출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그럼 이 사람들이 예? 전부 다가 물 찾으러 다니니까 빨래하러 다니니까 이게 뭐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일본 사람 난 그분은 일본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용단을 내리신 거 아닌가. 팔당댐을 2년 동안 와서 연구하시다가
팔당이 여기가 적기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 팔당댐을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예? 저 뭡니까 그 군인이 그 해요. 뭡니까 그 군인이 건설한 군인이 있잖아요. 그걸 건설을 했는데 참 제가 생각하고 두고두고 생각해도 참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갈 수가 있었고 수돗물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샤워하고 뭐 빨래하고 뭐 이게 전부 다가 그 인력이 말이죠. 전부 다가 다 해방이 된 거예요. 물 찾으러 다니는 것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도 가고 공장에도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능률이 그 인력이 글로 분산돼서 우리가 경제로 가니까 때문에 경제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한강의 기적이 온천적으로 난 거기 있다고 봅니다. 한강 기적 것인데 무슨 중소기업 사업도 있었고 처음에 그다음에 큰 기업 제철이라든가 비료 만드는 거라든가 그뭐대저 중기업을 이제 육성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발전해서 나간 것이건데 하여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당댐을 73년도에 한 5년 동안서 준공하게 됩니다. 그 준공에서도 그때 정수생이 많지 않았어요. 그 준공에서도 한 몇 년 동안은 한 5, 6년 동안은 정수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산동네는. 그래서 역시 밤에 11시, 10시 대에 이제 좀 완화가 된 거죠. 물이 주룩주룩 나왔고 밑에는 잘 나왔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성을 이제 노량진에도 만들고 여기저기에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원수를 가져가서 첨부한 원수를 갖다가 싸게 가져왔다.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펑펑 쓰고 있죠. 그게 위생적으로 좋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고. 예? 이래 깨끗해가지고 많이 배운 미국 사람들이 놀랜다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참 깨끗하고 말이죠. 문화가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그 온천적인 건 한강의 기적의 최초 발상지는 상수도에 있다고 봅니다. 발당되면 2억 4천만 톤 만수가 2억 4천만 톤이에요. 갈수기도 2억 4천만 톤이 거의 같습니다. 그 우수기도 2억 4천만 톤이 맞습니다. 그러면 조절 능력은 한강 밑에 하류에 조절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 어디서입니까? 남한강조는 충주호, 계산호, 남한강호 여기서 하고요. 그럼 갈수기에 때 내려보내죠. 그 수계를 항상 물이 내려가야 생태계가 잘 됩니다. 팔당댐에서 물을 내려보내야 팔당댐 이하로 밑으로도 한강 생태계가 잘 내리고 돼 있습니다. 참 기적 같은 꿈 같은 얘기죠. 홍수 조절도 그 어디서냐? 충주호 남한강에서 충주호 남한강호 한강호 남한강호 그다음에 계산호 그러니까 북한강 그 춘천으로 갔죠. 거기 이제 소라양강, 임남강, 평화댐, 그다음에 청평댐 이렇게 이제 북한강의 그 개수가 물이 남한강보다는 많이 적어요. 남한강에 댐을 더 만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남한강 한 10년, 15년 전에 반대를 해서 못 통과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을 우리는 장마 때, 우기 때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래서 그냥 내려보낸다는 거죠. 이리 가지고 안 됩니다. 갈수기 때는 또 물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쭉 나와요. 2035년도면 한국에도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된다. 또 물을 물수도식 한다. 이거 아닙니까? 물을 물수도 한다. 예, 맞습니다. 물을 물수도 하는데 미국 1인당 물 소비량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물이 많이 써요.
물을 많이 쓴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환경 오염이 유발됩니다. 환경 오염이 한번 쓰고 나면 그 물은 말이죠. 정수를 많이 정수장에서 한다 그러나 세계 발표를 보면 그 정수장에서 물 나오는 거 현대과학으로선 정수를 해가지고 나오는 물을 사람이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농업용수로 써도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수에서 나온 걸 저 바다 한가운데로 멀리 토관을 묻어서 다 버리고 있어요. 멀리. 그건 뭐 큰 바다에서 바다로 흘려버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보는 것만은 못하지만 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다고 보여져요. 제가 논문에 이렇게 한강 팔당 청정운동회를 만들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신 걸 전 깊은 심층에서 그 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논문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산업사회로 인력이 투입을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생들도 충분히 물 먹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학교 가서 또 좋은 물 먹고 근데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는 깜짝 놀랐어요. 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하는 나라는 그 물을 수도 뭡니까 올림픽에 오는 선수들을 또 그 임원진 또 관광객들 물 먹는 걸 거기서 수질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88 올림픽 때 수돗물을 자신 있게 갖다 댄 거 아닙니까? IOC다. 그랬더니 웬걸 이거 가지고 올림픽 못 치른다. 치를 수가 없다. 이 물을 먹는 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물을 먹고 있었냐.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수치, 뭐 닥스, 무슨 대장균, 무슨 여러 가지 뭡니까? 화학성분 이게 이제 수치가 이제 그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수돗물만 먹으면 얼굴이 허해져 가지고 시골에서 말이죠. 수돗물 빨고 왔구나 이래 있잖아요. 그렇게 존재만 알았던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있잖아요. 제주도에 안반수를 그때 판 거예요. 그때 뭐 앞에 제주도에 물이 많습니다. 그 제주도 자체가 화강암이 됐기 때문에 밑에 말이죠.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걸 뭡니까? 대공을 파가지고 갖다가 줬더니 야!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물이 있냐? 야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우리 제주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 진짜 많이 있어? 충분히 먹을 게 예 갖다 공급 보겠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88 올림픽을 세계의 만방에 손에 손을 잡고 이게 올림픽에 관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88 올림픽 4년 전에는 그러니까 LA 올림픽을 그 공산국가에서 보이스카트 안 왔습니다. 참석을 하는 반쪽짜리 올림픽 정신이 없었어요. 그 잔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 또 4년 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 먼저 서방 국가에서 모스크바 올림픽가 러시아가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어디 미국과 전쟁했던 나라 인도 옆에 거기가 전쟁을 했더랬어요. 그럼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먼저 서방 국가에서 우리가 모스크바 올림픽을 참석을 거기 안 간 거죠. 반쪽 조에서 8년 동안 하다 12년 만에 손에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한 걸 세계 공산국에서 그걸 확인하고 그냥 뭐 공산국가 소비가 뭡니까 생산력이 없어서 이건 안 된다 경쟁력이 안 된다 거기서 무너졌다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중국의 등선평은 그 개혁 개방을 문을 슬슬 열고 있었죠. 그래서 수돗물의 한강의 기적은 말이죠. 수돗물부터 한강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댐은 2억 4천만 톤 항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조절을 어떻게 하냐? 그 가수기 때는 팔당댐에 2억 4천만 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억 4천만 톤 우리가 한강 수계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그 용수를 갖다 모은 것이 2억 4천만 톤에
우리가 일주일 먹이 일주일 쓰는 2억 4천만 톤이 일주일도 못 써요. 그게 날짜를 정확히 내가 이제 논문에 썼는데 일주일로 기억합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수기 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뭐 제 나이 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해 못 합니다. 그 팔짱되면서 다 되는지 했더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양호를 막 그 당시에 동양에서 제일 큰 29억 톤 소양호에다가 탐수를 거기다가 그 위에 뭐 민간 사람 사는 동네도 많지 않았고 무슨 공장 뭐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2억 4천만 톤 그 거대한 고등 수력 발전소 또 대단히 나옵니다.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 쪽으로 또 그려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조절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뭐 비만 오면 막 떠내라고 막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뭐 종합적으로 뭐냐면 계산 댐, 남한강 댐, 그 다음에 충주호 댐, 또 무슨 댐이 있습니다. 중령댐 옆에 이거 그 동시자본주로 댐을 다 그려놨는데 그 시작을 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경제 도약으로 박정희가 만들어 계획했던 걸 뭔가 전두환 대통령은 그대로 밀고 왔습니다. 7년인가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 때는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모시고 갔어요. 또 지금 대학생들 있잖아요. 실업률이 많다 그러는데 난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나이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대학교에서 항상 사무실을 채우고 상주에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뭐냐면 앞으로 발전해야 될 미래지향적으로 큰 발전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우리 회사로 모셔가려고. 학생대학교 졸업생이 모자랐던 거죠. 서로들 끌고 똑똑한 사람 끌고 가려고. 똑똑한 인재들도 있잖아요. 또 그 똑똑하지 아니한 사람에도 그 서로들 다 끌고 갔습니다. 학생이 모자랐던 거죠. 참 그 당시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참 내일긋고 참 기뻤습니다. 난 어려웠지만 그게 어디냐.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말이죠. 추석 때, 구정 때, 이때 이제 관광버스를 대서 이제 왕구 만드는데 봉제 공장, 뭐 그때는 이제 전자레인지, 뭐 전축을 만들어도 그게 좋은 거 안 만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으로 다 만들었죠. 로봇가 없었으니까. 그랬을 때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 학교 주경야도 그래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공부시키고 낮에 또 공장에서 일들 했잖아요. 일하면 이제 추석 때 구정 때 고향에 가잖아요. 선물 보따리를 회사에서 잔뜩 줍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 고향에다가 가서 갖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가면은 추석 때 구정 때 한 일주일 열흘씩 놀게 했습니다. 금방 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어쩌다 가니까 충분히 놀고 와라. 그 보너스도 두둑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끝날 때쯤은 말이죠. 그 할 때면 버스를 내려 보내서 모시고 왔어요. 딴 데로 빠질까봐. 그 회사에서 버스를 거기다 대놓고 몇 시에 어디서 집합, 열흘 만에 얼른 집합. 그래서 그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천재가 배우나 못 배우나 똑같이 배운 사람이나 못 사람이나 치마를 가지고 나라 발전에 뭐 이렇게 가지고 신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도약된 건데 물론 운동권 뭐 괜찮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운동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민주주의에서 운동을 했다면은 우리는 3교대로 24시간 저도 욕구를 짰습니다. 욕구를 마스크로 추워서
눈썹이 허해요. 밤에 하다 보면 얼어가지고 마스크가 얼어요. 겨울에. 그때는 또 몹시 좋습니다. 군데 연탄 난로는 있었으나 연탄 난로 옆에는 그 반장이나 좀 오래된 선배들이 있고 나처럼 초장기 군대도 안 나고 열 몇 살 된 애들은 자꾸 틈머리 추운 데 있어가지고 그 밤새를 욕고 짰습니다. 그 라디오에 음악은 틀어줘요. 그래서 그 음악을 해서 신나게 짰고 뭐 헤라시를 이건 했고 말이죠. 예, 그 돈 몇 번 못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욕고 짰는데 기술을 하고 나서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욕고 짰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도 했다가 쳐요. 우리는 산업소에 달러를 보러 드린다고, 종잣돈 만든다고, 포철 만든다고, 고속도로 만든다고, 이렇게 상계들어 잠을 못 자면서 바짝 말랐죠. 그땐 잘 못 먹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죠. 라면을 준다고 했어요. 밤참으로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 줍니다. 그 국민이라도 더 먹으려고, 예? 이거 가지고 참 그날은 싱글벙글 합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은 일요일도 없었죠. 평일날은 뭘 주냐. 1시에 크림빵 하나 줘요. 크림빵 하나. 그렇게 맛있게 먹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보리차 물 떠다가 먹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어느 하나, 뭐, 운동권만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까? 산업사회를 올려놨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서 70대, 80대 엄청나게 고생했던 분이에요. 배를 진짜 못 먹으면서 영양 실조가 걸려가면서 배가 이렇게 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배가 아프리카의 그 어린 친구들 생각이 나요. 배가 이렇게 그냥 지게충이 말이죠. 막 있어가지고 이 머리를 못 감고 이게 뭡니까? 한강의 기적이 물부터 수돗물부터 모든 거는 물부터 뭡니까? 그 물에 농업용수로도 그냥 지금 농사를 말이죠. 하늘 보고 농사 짓질 않아요. 그냥 용수로 다 수로로 해가지고 뭐 비가 안 오나 그 적기적소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 그게 충분히 먹는 거 식량 부족한 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게 길게 읽을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통일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수수 유전해가지고 옥수수 큰 거 지금 잘 먹고 있죠. 그 당시에 옥수수가 잘 뭐 조금 해가지고 재래종 말이죠. 지금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 옥수수도 충분히 먹고 이 그 밀은 지금 얼마 안 심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먹는 거에 대해 가지고 먹는 것도 뭐냐. 이 댐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한강만 남한강 북한강만 아니라 댐도 저 무슨 낙동강 뭐 전부 다 5대강에 다 댐을 다 만드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돗물도 다 부산이고 전라도 강주고 뭐 수도권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수도권만 얘기하는 건데 거기도 또 이렇게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수돗물을 집소sun 시내 읍시 되는 데는 그 물길로 안 갔고 뭐 시골에는 물이 많으니까 뭐 거기 수돗물과 좀 대지를 여러 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물의 축복권을 받은 나라예요. 물에 석회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웬만한 물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등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물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참하고도 왜 석회질 때문에 그 차를 타서 먹어야만 건강하다 하기 때문에 그 차가 문화가 그 당시에 참하고도 그 길이 수출원 중국으로 해서 그 차가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먹는 물 그 차, 예, 그 석회질을 정화시키시는 그 차기 때문에 그걸 먹었던 거고 그 물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강의 기적은 수돗물, 농수물, 공작물, 다목적물 뭡니까? 수력발전소. 이야, 이거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분입니다. 물 중요합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